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형식도 대본도 없는 즉문즉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차별한 파격적인 행보였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화된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조금 아쉬웠다, 여러 의견들이 교차했습니다. 우선 패널분들의 이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나눠볼 테니까 우선은 총평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부터 들어볼까요? 두 쪽인 것 같아요. 양쪽 다인 것 같은데, 일단 뭐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방식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기자들에게 증문즉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이 내용을 채우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네. 그래야지 이게 알찬 대답이 나올 것이고, 형식과 맞는 충분한 그 알찬 내용들이 나올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껍데기는 요란했지만은 실속은 크게 없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비교를 하면서 뭐 다른 행보였다라고 하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론들이 공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상대적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실질적으로 기자들과 언론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처음에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게 기자들의 돈 없는 뭐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뭐 슬리퍼 사건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현안이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한 질문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언론들 자체가 보수 정당에 굉장히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자주 소통을 하려고 할수록 점점 나쁜 기사를 내보내니, 이런 것들은 진짜 언론이 좀 형평성을 맞춰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제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언론들이 그냥 단지 띄워주기보다는 진짜 비판할 부분은 좀 비판하고, 여기 나가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길 바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한 게 있어야 뭐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얘기를 했으니까 별로 뭐 사실 내용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냥 국민의힘에서 자화자찬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 뭐 한 달 동안 뭐 아직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임명도 못해서, 네. 그 사실 행정부가 지금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너무 빨리 기자회견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화 내빈이었다. 뭐 겉으로는 뭐 아주 크게 내빈. 뭐 네. 청와대 영빈관까지 그 대통령실에서 다 기자들 버스 타고 그까지 기름값 들여서 가서 실제로 했는데, 뭐 내용이 뭐 있습니까? 아직 뭐 일을 제대로 시작한 것도, 오늘 총리 이제 인준 받았는데 무슨 뭐 행정부가 돌아가면 그것도 아닌데, 지금 한 것은 그냥 한 거죠. 그냥 한 건데, 어쨌거나 근데 뭐 저는 평가하고 싶은 건 있어요. 자꾸 뭐 말을 해서 국민들과 뭐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는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뭐 청와대 출입해 봤습니다만, 대통령이 보통 기자회견을 하면 대통령하고 기자 간격이 사실 좀 멀어요. 먼데 오늘은 기자하고 제일 앞줄에 앉은 기자하고 대통령께서 위치가 뭐 거의 한 1m, 1.5m 그 정도로 가까운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좀 다가서려고 하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건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금 뭐 한 달 동안 뭐 한 게 없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건 사실 뭐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뭐 새로웠지만 어쨌든 내용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새 정부 들어와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본인 입을 열어서 이제 말을 했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씩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검찰 개혁 되게 중요한데, 검찰 개혁에 어떻게 대답할지 이제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일종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영상 한번 먼저 보시죠.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그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종의 그건 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업자득이라고 이제 일축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님? 글쎄요,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까 싶어요, 일단. 그리고 자업자득이라는 게 있나 요즘에 회의를 느끼는데, 우선 지금 이 검찰개혁이라고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전 좀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2020년이었나요? 22년 정도였나?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양자 의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검수완박 못하면 민주당 의원 최소 20명은 감방 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지금 이게 검수완박이나 수사권 분리 같은 것들이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 사실 검찰개혁에 대한 순수한 의지였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순수한 의지로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다면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검경 수사권 분리, 검찰개혁의 핵심은요, 제가 볼 때 수사권에 대한 전문성이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인력과 경찰에서. 근데 지금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나서 이게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약 범죄 같은 경우 급증을 했고요. 일예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2018년도에 국내 사기 범죄가 27만 건이었어요. 근데 22년에는 32만 건으로 늡니다. 네. 실제로 이게 그 많은 사건들이 미제로 그치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보여왔고, 경찰들도 수사권이 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토로를 계속해왔어요. 그럼 이때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국민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마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수위를 지금 넘어갈 정도로 지금 이 마약 범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이다. 검찰 개혁 이전에 정말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수사 인력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겼어야 되는 것이지, 네. 이걸 무조건 분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저는 진짜로 사법 개혁이나 검찰 개혁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요. 검찰이나 지금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정치권으로 들어오기가 쉬운 구조예요, 대한민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 중립이 안 지켜져요. 이런 분들은 법으로 정말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원한다면요, 검사 출신이라든지 경찰 출신이라든지 그리고 사법부 출신들은요, 이 퇴직을 하고 나서 뭐 5년이든 10년이든 정치권으로 입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제 이 검찰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금 저기 후방에 있던 사람들이 전방 배치되고요. 전방에 있던 사람들이 후방으로 지금 배치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도 지금 후방에 밀려가 있던 사람들 싹 다 전진 배치됐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권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검찰의 위치가 바뀌는데 어떻게 정치 검찰 형태를 안 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진급의 구조라든가 그 정치 유입의 문제부터 검토를 해봐라. 이게 진짜 문제가 뭔지 원인 파악을 해야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지, 해결한답시고 전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상관없는 해결책을 내놓는다 면 이것은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검경 수사권 분리는 검찰 개혁과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 진정성 있게 어떤 것들이 국민을 위하는 개혁인지 좀 살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개혁 과정,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고 이재명이 진행하는 개혁 과정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허니문 기간이네 하고 지금 너무 발목 잡기 하는 건 안 좋아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약하게 공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야당은 잘못된 것은 명확하게 끝까지 싸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검찰개혁 대변인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위원님께는 이제 제가 다른 거 여쭤볼게요. 오늘 여대 야소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죠.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제 견제 기능 약화돼서 이제 우려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대 야소는 국민이 선택하신 건데 그거를 정부 여당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옳지 않다. 내년에 심판이 어차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뭐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영상 보시고 위원님 답변 바로 듣겠습니다. 저게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소야대거나 야대 여소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저 질문은 요지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이재명 내각이 만들어졌는데, 이재명 내각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꼬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바로 넘어와서 내각에 들어와서 거의 국회와 정부가 일치된 합일 정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 합일 정부 하에서는 국회가 행정부를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상 민주정부라고는 사실상 보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거죠. 물론 뭐 국민들이 만들어줬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의원 내각제를 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냥 뭐 그 총선에서 저렇게 표를 줬고 그리고 대통령을 저렇게 뽑았을 뿐이지 의원 내각제처럼 내각과 국회를 합일하라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행정부를 국회에서 다수 꾸어와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결국에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없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계실 때 자꾸 윤석열 정부를 꾸짖고 혼낸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아니 여당이 아무리 그 집권당이지만 그래도 정당의 기능을 하려면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의 견제와 그 지적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자꾸 비판해 놓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대통령실이 거의 합쳐져서 그 2인 삼각경기처럼 그냥 발 묶어서 같이 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질문의 취지였는데 요새 이 지금 여당 구조를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민주당 정부가 된 것을 왜 나를 탓하냐 이렇게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은 좀 있어야 하는데 네. 그것이 없다면 이재명 정부도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동문서답 하시니 조금 그 질문의 답변에는 취지에 어긋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여당이 행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가끔씩 꾸짖고 가끔씩은 지적을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수의 의원들께서 행정부 내부로 들어오셔서 그냥 이렇게 내각을 꾸려간다면 결국에는 내각이 잘못하는 것을 우리 여당이 꾸짖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흔들리는 정부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저런 시각을 갖고 계시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조금 대통령께서 시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대 야소는 이제 국민이 선택했다라는 그 워딩도 이제 아마 일부도 국민분들 중에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 선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대 야소는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이 워딩부터가 아마 잘못된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런 말들 하나하나가 다 프레임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의 레토릭 중에서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인들이 국민의 뜻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약간 껄쩍지근한 말을 할 때는 항상 앞에 국민의 뜻이라는 얘기를 붙여요. 근데 국민의 뜻이라고 최소한 하려면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려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최근 동향이라도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자기의 마음이 내 마음이 곧 국민의 뜻이다라는 선민 사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실 여론이나 뉴스를 잘 안 보시는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는 아 국민들의 뜻이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워딩들도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지난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지 않다. 네. 이때까지 대통령 권한 그렇게 막강하다고 욕했던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발목 잡기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거대 야당의 힘으로 행정부가 뭐 하나 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그래도 여대 야소 국면이 됐으니 우린 우리 뜻대로 해보겠다라는 말을 지금 돌려 말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이 여당이 이재명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 태클 걸 일은 향후 5년 동안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없냐? 이때까지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요. 이재명 당대표가 하던 일에도 태클 걸은 사람이 없어요. 뭘 잘못된 발언을 하든 잘못된 행동을 하든 태클 건 적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대표 지지율이 떨어지면 금방 손절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안 그래요. 네, 민주당은 안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무리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 길이 맞다라고 우길 겁니다.
네, 그 길이 맞다라고 우길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바로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이 야당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107석분이 없는 야당이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잘 행하고 아니라고 있다고 하면 보세요? 전혀 못 행하고 있다라고 보죠.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우리 당을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못 싸우고 있는데 뭐 잘한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야당이 지금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재명을 견제할 수가 없다. 견제할 기구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세 협상 얘기도 한번 해볼 텐데 관세 협상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선은 영상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Where is your administration at in terms of the tariff negotiations with America? And can you realistically achieve a deal 전혀 by 알아들을 next 수가 없네. week? Or are you hoping for an extension? 네, 여기서 순차 투여해 주시죠.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FP의 캐터린 발톤 기자입니다. 여기도 잘못 알아듣겠네요. 천천히 말하세요. 예,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세 협상 얘기 제가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 뭐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려워요.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 우선 저희 1타 뉴스 팀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서 이 영상을 이제 가장 아쉬운 영상으로 이제 꼽았는데요. 자, 우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통역과가 통역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외신 기자가 이제 물은 질문에서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Are you hoping for an extension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연장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관세협상 관련해서. 근데 통역에서 그 부분이 우선 빠진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게 관세 관련해서 희망사항을 공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거를 좀 놓친 것 같다 아쉬웠다라고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조금 그렇게 봤고요. 아울러 이 대통령이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을 완료하겠다는 확언 어렵다. 그치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국에는요. 관세 유예 만료 일주일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아직까지도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조금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어요. 전화 시도라도 해봤는지, 서신이라도 보내봤는지, 하물며 이메일 서신이라도 보내봤는지, 아니면 여기 지금 뭐 물론 장관들 세팅도 안 됐지만요. 여기에 지금 대통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기 트럼프 내각에 있는 관계자들과 통화라도 해보려는 시도를 했는지, 계속 접촉은 하려고 했는지, 이걸 중국한테 공들이는 거에 반만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이라도 진척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지금 아까 여기 통역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통역을 그 앞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으면 이건 통역을 못한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연장 의사를 물은 그렇죠. 거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쓸데 있었던 얘기는 관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나 싶은데 실제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게끔 그렇죠. 삶이 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통역을 놓쳤다는 건 굉장히 큰 미스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냥 레토릭 말을 위한 말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떠한 스탠스를 변화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여기에 세계 패권 전쟁이에요.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각국의 스탠스를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때까지 해왔던 뭐 쎄쎄 발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중국 대사 앞에서 정말로 겸손하게 두 손 모아서 경청만 하던 자세도 그렇고요. 지금 친중 정부라는 인식이 미국에 박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인,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구애가 필요한 거예요. 네, 구애가 필요한 건데 맞아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다. 진짜 최선을 다해라. 이것은 지금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라 간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협상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대한민국의 거의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언급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관세 협상에 대해서 물어볼 거를 예상했다. 그런데 이제 뭐 보안 문제도 있고 많은 거를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면 조금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 만한 정도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 사실은 관세 협상에 대해서 답변이 가장 짧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도 여전히 의혹이 좀 어떻게 될 것이냐 풀리지 않는 답변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외신 기자하고 질답을 할 때는요. 이건 대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외신 기자하고 질답을 할 때는 이게 바로 대사관을 통해서 트럼프 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그냥 떠내보낸 이건 거예요. 함부로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고 역대 대통령 모두가 외신 기자가 답을 할 때는 확 좁니다. 이게 한마디가 트럼프 귀에 잘못 들어가거나 뭐 시진핑 귀에 뭐 거슬리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 국익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순간인데 이 대통령은 오늘 뭐 약간 유머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오늘 저는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트럼프를 띄워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역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거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한미 동맹에 대한 인식이 깊고 그리고 항상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왔다. 뭐 이런 걸 띄우면서 트럼프를 안심시키는 그런 레토릭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그것이 없었고 그리고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쌍방이 무엇이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는 조금 단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이게 트럼프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나는 벌써 관세 얼마 올리라고 얘기를 벌써 했는데 얘가 모르고 있네 이렇게 메시지가 갈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하셔서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좀 외교적인 용어는 적절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신이 물어볼 때는 좀 원고를 갖고 나오셔서 말씀하셨어야 됐는데 네. 조금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게 이 대통령께서 이 성남시장도 하시고 경기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외국 사절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을 텐데 오늘 이렇게 대답하신 거는 조금 저는 의외였습니다. 오늘 이것은 조금 사리깊지 못했고 여기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서면으로도 우리의 의도는 이것이었다. 이렇게 추가 서면 기자회견 자료를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정식으로 발신하는 게 맞는데 오늘 대통령실 참모들도 이게 좀 부족했다면 서면으로 보충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 대통령은 어쨌든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외치입니다. 내치는 대통령께서 좀 못하더라도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들이 있기 때문에 내치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네. 외치는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보완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